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가 설 명절 기간 동안에 강화도 군부대 방문한 건 악수 중에 악수였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시기였기에 더더욱 주위 군필자들이 기가 막히단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발칵 뒤집혔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젊은 세대와 선거운동에 재미를 붙였다, 되도 않는 비단주머니 타령하며 허세 부리던 이준석 대표는 까면 깔수록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명세를 활용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가? 이런 심리를 잘 키워온 것 뿐이고요. 그의 어설픈 비단주머니는 이때 진작 탄로났습니다. 이후로 SNS 어그로를 제외하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서 무슨 반장선거냐? 도대체 검찰총장은 어떻게 한 거냐? 학생회장 공약보다 적고 구린 것 같다. 그냥 햄버거를 쏜다고 해라. 차라리 그게 먹히겠다. 텅텅 비어있다. 다이어리 맨 앞에 적어놓은 새해 목표도 이거보단 구체적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갑자기 사드 추가 배치를 한다고 어그로를 끌더니 김재섭 씨는 방송에 나와서 사드 배치를 충청도 평택, 계룡, 논산 군대 내부에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해서 엄청난 논란이 예고됐는데요. 충청도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논란이 예고된 겁니다. 그리고 저걸 불붙인 타이밍에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에 와서 저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그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마당에 참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질 낮은 선동이라며 이준석의 전기차도 친중이냐, 이렇게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아이오닉 5를 탄다고 언플 열심히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인증까지 했었는데 배터리 공급사로 중국 CATL이 21%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이 타이밍에 중국 배터리 업체만 좋은 아이오닉 5 구매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은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키보드 워리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는 성격이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따위 소리를 했었죠. 제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청년 정치를 기대해선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올해 초 새 NFT 타령이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을 땐 청년 정치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며 공개적으로 축하를 하기도 했고요. 작년 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2030 청년들을 한 줌 취급하며 이준석 대표를 공개 조롱할 때 이준석 대표를 막대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상납 의혹이 막 터지기 시작한 이후, 그 이유에서인진 모르겠지만 돌아오더니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정신나간 정치인 타령을 하고 호남인들의 상처를 잊혀져야 할 지역 갈등이라고 퉁쳐버리려 하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보며 다급해진 이준석의 막말투척이라고 비판하며 똑같은 잣대로 보면 이준석은 정신나간 마이너스 3선 중진이냐,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막말이 아니라 만말이다, 이런 말장난으로 대응을 했죠. 저런 태도를 보니 괜히 마삼중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본인이 선택한 당대표인 만큼 악강보하라고 지적을 하며 최근 태영호의 대북정책, 이수정의 젠더 이슈, 허은하의 청년정책 강의, 여기에 마삼중의 당선 전략 강의도 추가하는 게 어떻냐, 이런 지적을 했었고, 그토록 자부심 가지던 보궐을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게임에서도 저런 트롤은 수장이 아닌 키보드 배틀용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마삼중의 무운을 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후로 언론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제가 엮이기 시작하니까 짜증이 났겠죠. 청년 트럼프를 꿈꾸는 이준석, 청년 노무현을 꿈꾸는 황희두, 이런 기사까지 나오니까 본인 딴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애초에 급이 안 맞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커온 방식이 어땠죠? 결국엔 이런 짤까지 등장했다고 저한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본인 선거 다 떨어져서 마삼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전승한 이해찬 전 대표에게 훈수 두는 장면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그거야말로 주제 파악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돌려주고 싶고요. 저 허세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갖고 있죠. 이재명 후보한테 되려 허세 부릴 거면
양자토론 하지 말자 하든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런 어설픈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죠. 여태까지 토론하기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던 게 윤석열인데 오죽하면 성열스럽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대놓고 허세를 부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그로를 끌다 망신당할 때 이재명 후보는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서 소확행 공약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제로 사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음 기준과 현장 진단을 강화하고 신고전화 112 긴급 중재 서비스를 도입하고 소음 차단형 주택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25분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정책 토론회를 예고하고 있죠. CBS 한판 승부에서 송출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